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인데요. 어떠한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에 해당하는 종목군이 뭐가 있는지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뉴스가 나오면 이 뉴스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요 주식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다른 것보다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열심히 풀어드리고 있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려운 내용들도 저희가 풀어서 드리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될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노바백스 승인이 나왔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도 하락을 했어요.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뭐 차익 실현 매물 영향이다 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날 노바백스 백신이 이제 품목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을 하게 될 거거든요. 노바백스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에 의해서 국내에서 허가받았던 5번째 코로나 백신인데 어차피 올해는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만 집중을 하죠.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은 따로 계약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는 화이자, 모더나 거기다가 노바백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수익 확보라든지 아니면 허가 노하우 부분에 대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요거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신의 품목 허가는 노바백스가 아니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맡아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노바백스는 지난해 말 SK바이오사이언스와 확장 계약을 통해서 한국을 포함해서 태국, 베트남에서 노바백스 백신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넘긴 바가 있죠. 자,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백신 품목 허가로 당장 2천억 이상의 수익을 확보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해 12월 노바백스와 백신 위탁 생산 관련한 확장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계약에 따르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원액 생산에 따라서 위탁 수수료, 완제 판매에 따라서 판매 수수료, 이런 부분을 노바백스로부터 받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위탁 생산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2천억 정도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SK바사는 안동 L하우스의 9개 라인 가운데 3개를 노바백스 백신 생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3개 라인 가운데 2개는 원액을 생산하고 하나는 완제 생산을 각각 담당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얼마 전까지는 2개의 생산 라인을 이용을 했는데 하나의 완제 생산을 담당하는 라인이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사용했던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액의 경우 한국을 비롯해서 태국과 베트남에 공급되고요. 한국 정부는 지난해 노바백스가 4천만 명분을 구매해둔 상태죠. 여기에 태국과 베트남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추가로 품목 허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SK바사 이익은 한국 정부의 구매분에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두 국가의 경우 한국보다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매출 기대는 더 크다라는 거죠. 글로벌 백신 접종률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은요, 태국 백신 접종률이 73%, 베트남이 76%로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의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 그 다음에 나가서 부스터샷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열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완제의 경우 노바백스 요청에 따라서 생산량을 조절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노바백스는 올해 백신 생산 목표액을 20억 도즈를 밝힌 바가 있고요. 노바백스는 별도의 생산 시설이 없는 관계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CMO 업체들과의 위수탁 생산 계약을 체결을 했었죠. 이 가운데 인도 혈청 연구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은 노바백스 백신이 11억 도즈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유럽 시장 공급은 체코의 프라 백신, 북미 시장 공급은 미국 박스터 바이오 파마가 각각 담당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비중이 작지는 않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 공급은 대부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노바백스의 완제 위탁 생산 요청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받는 수수료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의미하고 있는데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에 따르면은요, L하우스의 생산 능력은 연간 최대 4억 5천 개에서 5억 개 도주의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산술적으로 한 개 라인이 연 5천만에서 5,500만 도주의 백신을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셈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닮은 꼴이죠. 노바백스랑 똑같은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는 자체 백신 얘기가 또 빠질 수는 없는데, 이 허가 신청을 앞서서 풍모 허가라는 성공의 무형의 자산을 얻은 것도 SK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큰 이득이다라고 합니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번 풍모 허가 경험이 SK바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가 내려지고 있고요. 올 상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는 510의 풍모 허가 신청에 앞서서 비슷한 유형의 연습 무리를 풀어내는데 성공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백신과 닮은 꼴인 백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상 3상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똑같은 플랫폼을 만들었고 거기에 첨가제 정도만 좀 다른 부분이라서, 이 만약에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자체 백신 임상 3상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요거 승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유전자 제조합 방식의 백신 플랫폼을 채택을 했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해서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백신입니다. 기존 접종 허가를 먼저 받고 추가 접종 허가를 나중에 받는 등 풍모 허가 전략도 닮았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죠. 노바백스는 부스터샷과 관련해서 별도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나라도 부스터샷 임상에 착수를 했다라고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죠. 지난해 12월에 연구자 임상의 형태로 고대구로 병원에서 10개 기관에서 진행하는 부스터샷 임상을 승인을 받았고요. 목표 시험 대상자 수가 550명 정도가 됩니다. 임상이 완료가 되면 화이자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후에 부스터샷으로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허가 변경을 실청할 계획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 백신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접종률이 그렇게 막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백신 도입이 좀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백신 접종률이 너무나도 빠르죠. 우리나라 또 빨리빨리 막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종률이 증가하다 보니까 자체 백신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자체 백신을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새로운 백신을 만든 게 아니라 부스터샷으로 전환이 돼서 이용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과, 우리나라에서 제외한 아시아 지역을 SK바이오사이언스가 담당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나라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는 1차, 2차 이런 식으로 나아갔고, 더 나아가서는 3차까지 해갖고 부스터샷까지 이 자체 백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만들 여지가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화이자나 모더나 쪽에서도 부스터샷으로서 임상을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충분히 매출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다렸던 이슈가 하나 나왔고, 그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반대로 하락을 했죠. 자, 이 라인을 좀 지지해주는 모습, 그리고 빠르게 치고 올라와서 여기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추세의 흐름이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의외로 바로 하락이 좀 나왔죠. 그러면은 이거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캐몬이라는 종목은, 얘는 나름 그래도 좀 잘 버티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정도만 조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는 굳이 뭔가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가 나오고 자체 백신이 나오고 그거를 판매가 되고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자체적으로 단기성 이벤트겠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노출되는 이벤트 중에 하나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회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돈을 번다라는 거죠. 노바백스를 생산을 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자체 백신이 나온다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는 이런 것들을 판매함으로써 매출을 올리고 실적을 끌어올려서 주가의 가치를 올리는 거죠. 회사의 가치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올라가는 주가, 그것들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승인이 나왔다 그러면 뭐 수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겉봐 되는 거야 그러면서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기다렸던 이슈에 대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것은 오케이, 재료가 소멸이 됐어. 그 재료로 인해서 여기서 올라가길 기대했던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냥 수익을 실현을 한 거야.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노바백스도 좋고 자체 백신도 좋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좋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는 행위는 뭡니까? 결국은 이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행위, 그거를 가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받고 4분기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은 4분기 실적에 큰 영향을 주었던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마진율이 더 높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노바백스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더 싸죠. 그래서 노바백스가 2배에서 3배 정도 더 비싸고, 여기서 나오는 금액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요거를 본다라고 했을 때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조금 더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노바백스의 승인을 기다렸던 거지, 노바백스 승인 자체를 기다렸던 거는 아니죠. 승인이 됨으로써 생산을 하고, 생산이 됨으로써 물량을 팔게 됨으로써 벌어들이는 돈이 있고, 그 돈이 회사의 가치를 올릴 거고 실적을 올릴 거고 주가의 가치를 올리는 이런 사이클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모습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 뭐 차익 실현했던 물량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고, 그 물량이 굉장히 막 빵빵 터지는 것도 아니고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 대비 뭐 50%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뭐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노바백스가 생산이 되는 1, 2, 3월달, 그래서 1분기죠. 1분기 실적이 4분기 실적보다 더 좋겠다라는 이런 이슈를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 3월달 정도가 되면은 자체 백신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드디어 우리나라도 자체 백신을 만든다라는 그런 키워드를 갖고 가는 부분, 거기까지 좀 끌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보시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탑3 종목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어떤 종목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2022년에 조금 움직일 것 같은 업황, 또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업황 3개를 골라서 그 안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 3가지를 저희가 선정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업황에 대한 설명도 있고 기업에 대한 설명도 있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리포트 형태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거고, 요청하셨던 모든 회원님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2022년 새해가 밝았고 저희가 새해 이벤트로서 선물을 드린다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하지 않았던 6개월짜리 이벤트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좀 길어서 고민이 되셨던 분은 이번 기회에 6개월 정도 저희 허브경제TV 경험할 수 있게끔 이 이벤트 저희가 마련을 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